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조달의 복잡한 실타래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공공조달 전문 진행자 김서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허들, 바로 지역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제도의 숨겨진 1인치를 파헤쳐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무지개 경영의 박종훈 대표 컨설턴트, 그리고 공공계약 행정법 전문가 최백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조달 전략의 길잡이 박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계약 법리를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최백은입니다. 조달에 참여해본 기업이라면 고시금액 미만이니까 무조건 해당 지역 업체만 들어오세요라는 공고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최근 조달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요? 최백은 컨설턴트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시금액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 제한을 걸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군요. 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전형적인 재량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현장에서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처럼 기계적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달청이 이건 발주처의 선택 사항이다 라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못 박은 겁니다. 실무 현장에 있다 보면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고충이 엄청납니다. 안 걸었다가 나중에 감사해서 지적받으면 어떡하냐는 그런 두려움이 컸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묶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번 해석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주고 오히려 필요할 때만 쓰고 불필요할 땐 과감히 풀어라 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죠. 맞아요. 족쇄가 아니라 도구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족쇄가 아니라 도구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하지만 마음대로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절대 아니죠. 어떻게 판단해야 감사에 걸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 도구를 쓸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법에서 재량권을 줬다는 건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리고 그 판단에 책임을 져라 하는 뜻입니다. 책임이 따르는군요. 조달청은 두 가지 판단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계약의 특성, 둘째는 경쟁 성립 가능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안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인프라를 갖춘 업체가 한두 곳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아하, 그러면 두 곳 이상 참여해야 하는 경쟁 입찰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겠네요? 유찰되겠군요. 맞습니다. 지역 제한을 걸었더니 유찰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그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게 됩니다. 아하. 사전에 지역 내 업체 풀을 꼼꼼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의 특성도 잘 따져야 합니다. 시설 유지 보수나 엘리베이터 고장 출동 같은 건 10분, 20분 내로 달려가야 하니까 지역 제한을 거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고도의 전략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다르죠. 이건 지리적 거리보다는 그 회사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에 맹목적으로 지역 제한을 걸면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공고문에도 왜 지역 제한을 걸었는지 혹은 왜 풀었는지 근거를 명시하는 내부 통제 과정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룰이 바뀌었으니 전략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수동적으로 공고문이 뜨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능동적인 프레이밍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레이밍 전략이요? 만약 우리 회사가 전국구 최고 기술력을 가진 서울 업체인데 지방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사업 기획 단계나
사전 규격 공대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미리 어필해야 합니다. 미리요. 이 사업은 난이도가 높아서 지역으로 묶으면 무조건 유찰되거나 과업 실패합니다. 전국 경쟁으로 푸십시오. 라고 합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들이밀며 설득해야죠. 제도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연성은 국가기관 발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국가기관이요. 조달 실무에서 적용 법령의 다원성을 강구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역 제한이 훨씬 강제적이고 폭넓게 적용됩니다. 맞아요. 완전 다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또 내부 규정이 따로 있고요. 따라서 우리 기업이 입찰하는 곳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먼저 식별하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최우선입니다.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 적용되는 룰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도 꼭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지역 제한이라는 도구는 공정한 경쟁과 최상의 가성비라는 공공조달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깊이 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업 혹은 기관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거나 반대로 넘어설 수 있는 장벽 앞에서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신가요? 무지개 경영과 함께한 공공조달 전략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